이러한 등등의 나무가 주로 그 임수를 구성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주수조입니다. 그림지도는 조상들의 과학적인 환경의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조선시대의 숲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광활루 옆 버드나무엔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신기한 숲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사직단이 보입니다. 이 사직단은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으로 이 농업이 중심이었던 당시에는 이 사직단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아주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직단 주변에 좀 특이한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단과 선앙당입니다. 이 건물은 이 지도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이 여단은 구천을 맴도는 귀신을 제사 지내는 곳이고 선앙당은 선앙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 조선 전기의 이 수령들은 이런 민간신앙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서 국가에서 직접 이런 건물을 지어서 백성들이 민간신앙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신앙을 억압하지 않고 국가 차원으로 끌어들여서 통치 논리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이 지도에 그려진 여단과 선앙당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400여 장의 그림 지도엔 조선 후기에 변화된 사회상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지도에 표시되는 것도 처음인데요. 이 남원의 경우 이 시장은 읍성 안에도 있었고 성 밖에도 섰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렇게 시골 구석구석에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장 풍경이 어땠는지 장터로 한번 나가보시죠. 전국적으로 이름난 남원 오일장. 지리산에서 채취한 약초시장으로 유명하다. 이 시장은 17세기 조선시대부터 있어왔다. 당시 남원엔 이곳 외에도 5개의 오일장이 개설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1699년 편찬된 용성지에도 잘 나타난다. 하지만 그림지도가 제작되던 때 시장은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읍치를 중심으로 해갖고 1일, 2일, 3일, 4일, 5일. 그러니까 5일 동안 매일마다 장시가 개설되고 있어갖고 그 지역 사람들로 보게 되게 되면은 5일 동안 계속 장시가 개설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하나의 지역적인 시장권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원뿐 아니라 각 지역의 지도엔 시장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표시돼 있다. 충남 천안지도엔 시장과 함께 개시일이 따로 기록돼 있다. 경남 하동지도 섬진강을 따라 2일, 4일, 6일장의 이름으로 개설된 시장의 모습이 독특하다. 지도엔 화개장터도 보인다. 도로는 시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림지도에 처음으로 도로가 선의 굵기를 달리하고 그 거리까지 나타나 있다.
당시 거리는 발로 쟀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두 발자국이 한 보로 360보가 1리였다. 읍성에서 용국리까지 23리. 그 실제 거리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23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용국리까지 23리면 9km 정도였다. 이 길이 그대로 지금도 저 큰 길로 쓰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을회관까지 왔는데. 남원시 주천면 용국리에 도착했다. 거리는 비교적 정확했다. 이곳까지 9km 정도로 추정됐는데 8.5km가 나온 것이다. 지도상에 보시면은 각 마을까지의 거리가 관하로부터의 거리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하급 관리들이 그 마을까지로 왕복을 하면서 그리고 아니면은 백성들이 실제 그 관할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그 기본적인 그 리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시장의 발달은 새로운 숙박시설도 생겨나게 했다. 충남 천안지도엔 도로를 따라 점이란 글씨가 보인다. 점은 국가에서 제공하던 숙박시설인 여관을 대신해 민간이 운영하던 것이었다. 전남 목포진 지도엔 도로 옆에 주점까지 그려져 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관원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것이 이제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은 임난과 호란을 거치면서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경제적으로 사실 그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원주전이라는 조그만 토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토지를 갖고 원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원의 직위를 맡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7세기를 넘어가면서는 원이 이제 쇠퇴하고 상업적인 기능을 지니는 민간의 그 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도로와 숙박시설이 발달하면서 시장은 더욱 번성했다.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특산물도 생겨났다. 남원의 특산품은 목기였다. 이곳에서 생산된 목기는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임금님한테 진상을 한 제품을 만들었고 또 특히 전국 각지에 목기가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19세기 들면서 시장은 단순히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이용됐다. 정부에서는 장날을 이용해 민심을 파악하고 행정적인 정보를 알렸다. 민중들에게 시장은 정부나 관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저항의 공간이기도 했다. 경남 하동의 두치장에서 일어난 벽서 사건은 시장의 이 같은 기능을 짐작케 한다. 순조실록엔 1801년 하동 두치장에 민의 봉기를 외치는 벽서가 붙었다는